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 기분 맞춰줄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하는 경순 할머니다. 아휴, 저는 날 보고 오지 말라고 감을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봐서는 미도 죽지. 듣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옥남 할머니. 저 밑에 형님 줄 것도 없어. 아까 봐서 뭐. 형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싶은 옥남 할머니. 듣고 있자니 천불이 나는데 에이, 못된 년. 더 듣고 싶지도 않다. 뽀브랑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다. 옆 마을에 있는 보건소에 가려는 것인데 내고 영감은 늘고. 아이고, 죽겠다. 내가 여기서 좀 앉아야겠다. 장 너는 왜 나는 나이가 많아 다쳐서 그렇지만은 왜 꼬부러졌노? 꼬부러질 때가 땡겨 꼬부러졌지. 뭘 꼬부러져? 안 죽고 꼬부러질 때 안 됐는데. 나가 팔집인데. 아이고, 나 80은 한참 아들이라. 아들도 아니라 이제. 나가 팔집이 작아요. 나 80에 뭐이 많으노? 그전 같으면 이제 고로정 다 했어. 나 80에는 내가 걱정도 안 했다. 날라당겼어. 날라당겼어. 가는 길 내내 나이 80이 많다 적다 옥신각신인 두 할머니. 이번엔 경기를 하잔다. 형님 번호 많아 내가 이기지 뭐. 어? 형님한테 내가 이기요. 박이 3개인데 내가 더 이긴다. 내가 젊은데 더 이기지. 누가 빨리 가는가 가보자. 가. 여기 땅. 이봐, 얼른 가, 얼른 가. 이겼어. 내가 이기지 뭐. 힘겨운 인생길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두 사람이다. 쉬엄쉬엄 걸어 겨우 도착한 보건소. 뒤에 오세요 하면 우신이 그거 바로 깐다. 1년에 한 번 맞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거다. 두 분 다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나이를 먹어도 주사가 무서운 두 할머니. 할머니 저쪽으로 가실게요. 예. 형님이 먼저 나서는데 주사 맞으면 아프던데 어떻게 해요? 좀 안 아프게 해줘요. 예. 이럴 땐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 아이고. 종남 할머니죠? 종남 할머니 다음에는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감기가 혹독하게 걸려 꽤나 고생했던 아우 경순 할머니. 주사람이 질색하는 형님이지만 동생 걱정에 일부러 큰 마음 먹고 따라 나선 거다. 왜 쳐다봐? 주사 바늘로 그 허리를 휘려 먹으면 허리가 좀 안 피져가. 그 찔러서 허리가 피적했어. 그 허리가 꼬부러진 허리가. 알 수가 있나?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의 굽은 허리도 펴주고 싶은 옥남 할머니. 방법이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인데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어느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도 그렇지. 형님 죽는다 하면 눈물 나요. 죽는다 하지 마. 20대 꽃다운 나이에 만나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하루하루 노쇠해지는 서로가 애달프고 짠한 두 사람. 길지 않은 여생이란 걸 알기에 더 소중하고 애틋하다. 눈물이 나요. 형님이 알씨로 봐서. 나만은 형님이 알씨로 봐서. 마음이 우울해질 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상책. 가요 형님. 고맙게 대접받갑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언제 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두 사람. 조금만 더 있고 싶은 마음은 서로가 마찬가지다. 나온 짐에 우리 만나는 거 묻고 가. 그렇지. 나보다 앞에 가네. 아이고, 참. 내친 김에 20분을 더 걸어 도착한 읍내.
허리가 아픈 탓에 자주 나오지도 못하니 세상 보이는 것들이 새로운 모양인데 어찌 요리를 때가지 있냐? 어찌 요리를 때가지 있어요? 요리집이라. 오늘따라 눈에 띄는 은행 건물, 동생과 함께니 더 신기한 모양이다. 형님 뭐 먹고 싶어요? 뭘 먹을까? 아이스 깨끼. 야, 동상 아이스 깨끼 하나 또 먹자. 구멍가게 하나 없는 오지마을에 살다 보니 쉽게 맛볼 수 없는 아이스크림. 가끔 형님과 시장에 다녀올 때나 사 먹던 건데 허리가 꼬부라진 이유로 자주 나오지도 못하니 그나마도 힘들게 됐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저기 요리집 앞으로. 이게 얼마만에 맛보는 아이스크림인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집어든 탓에 입맛에 맞을까 싶은데 맛있대. 맛있다. 또 사줄게. 산골에만 있다가 둘이 댕긴 게 좋지 뭐. 흥지간처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좀 더 자주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 두 사람인데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었는데 소빈하고 올게. 그래. 여 소빈하는 데가 어딨니가? 요리 들어오세요. 요리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요리 똑바로 나가시면 이쪽에 있어요. 잠깐이면 될 일 다리도 아픈 형님이 오래 기다리실까 서둘러 찾아보지만 왜 이리 복잡한지 화장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기다리던 형님도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이고 추워라. 왜 동상 가디만은 어떡하다 너. 맛있게 먹었지만은 그걸 먹었지만은 속에서 물에 추워요. 아줌마야. 네. 동상 먹었지만 나 요리집을 있다고 그래. 좀 전해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는 길에 봐뒀던 유리집에 들어가 있을 생각이다. 아이고 아무도 안 계세요.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봤기 때문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겠지 싶은 옥남 할머니. 몸을 녹이고 있는 그때 형님, 애가 타는 건 동생도 마찬가지. 형님.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갔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동생이 찾는 줄도 모르고 먼 산만 바라보는 옥남 할머니.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고 했건만 대체 어딜 간 건지 속 타는 마음에 더 기다릴 수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찾아볼 생각인데 이제 꼬부라진 할머니 하나 안 봤어요. 몰라요. 저는 쌀 배달왔어요. 정미소에서. 대체 어딜 간 걸까? 이제 꼬부라진 할매 하나 안 봤습니까? 안 왔습니다.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할면데요? 우리 마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니 그야말로 환장을 노릇이다. 이 할머니가 왜 이리 쏙을 썩기에 왜 캐요? 혹시 모르니 왔던 길을 다시 가보는데 아이 큰일 났어요. 이 꼬부라진 할매 안 왔어요. 아, 아까 오셨다가 우리 집에 가 계신다고 가셨어요.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한게 우리 집에 갔구만. 아유 할머니가 쏙 썩히네. 유리집을 우리 집이라고 잘못 들은 마트 직원. 믿을 수밖에 없는 할머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집에 갔다 한 게 걱정이 덜 되는데 날 혼자 놔두고 가면 어쩌대요 이 할머니가. 그럼 또 옳게 못 그러면서. 대체 뭐가 그리 급해 혼자 간 건지 그래도 서둘러 가다 보면 만날지도 모를 일이니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 시각 부하가 날대로 난 옥남 할머니.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오지 않으니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성질 나서 좀 내가 나가려고 한 말이었어. 금방 온다더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 지어봐서 죽겠어. 아줌마, 이 동상 안 나왔지? 이 앞으로 엄만 기다리다 나. 장사하느라 바빴던 탓일까 이제서야 할머니를 알아보는데 아, 할머니. 아까 할머니 되게 우리 집에 가신다고 가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거 못됐다. 아이고, 깝깝해. 죽겠다, 지금. 여태껏 기다리게 해놓고 먼저 가버리다니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형은 이렇게 애가 터지는데 이제 지 혼자 가면 어찌돼요 그래. 저 피나 자고 간 게 가면 어찌돼요 그래 나는. 하마나 막 부해도 나고 좀 저태 있으면 때리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갈 길이 막막해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로 기다린 줄도 모르고 오해만 쌓여가는 사이 먼저 마을에 도착한 경순 할머니. 형님 집 먼저 찾아가 보는데 문이 왜 닫혀가 있지? 할머니가 앞에 왔는데. 서둘러 쫓아온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도 없으니 답답한 경순 할머니. 어디 갔나 싶어 한참을 기다리는데 밭에 가고 이러면 걱정이 덜 되지. 떨어졌을까 싶어서 그래 걱정이지. 6개월 전에도 길에서 미끄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형님. 그때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해 넘어가겠어, 해 넘어가요. 형님이 없어서 찬이라고 이때 떨어 땡기다 온 게. 늦게 온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남편이지만 형님이 안 보인다는 소리에 아무 소리 못한다. 그런 할머니가 치매가 않는가? 앞에 그런 쓰러졌는가 얼마나 걱정되고 그래 암만 찾아댕기도 없는데. 그 시각 이제서야 집에 도착한 옥남 할머니. 나 죽겠다. 애를 태운 탓인지 기운이 더 없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으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옥남 할머니. 어째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 누웠어. 그 사이 다시 형님을 찾아 나선 경순 할머니. 형님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문 열리는데. 어? 말도 안 하네. 먼저 온 것도 모자라 아는 체도 하지 않으니 대체 왜 저러나 싶은 경순 할머니. 그냥 갈 수도 없다. 사람이 왔는데 체라보도 안 하고 돌아놓아서 꼼짝도 안 하네. 기다리게 한 것 때문인가 싶어 이유라도 말해야겠다 싶은데 눈도 안 따네. 대꾸도 안 하니 해도 너무한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허리. 됐어.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느라 조금 늦은 건데 그것이 이리 화낼 일인 건지 점점 서운해지는 경순 할머니. 오케이요. 돌아놓아봐. 좀 채려봐. 너그 집으로 가라. 꼴도 비기 싫다. 이리 돌아놓아봐. 이리 가까이 와봐. 왜 꼴비 싫어? 내가 찾아오는데. 날 놔두고 갔은 게 형님이 앞에 왔잖아. 기가 찬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내가 끼가 차지. 앞에 나보다 앞에 날 또 와놓고. 요것이 거짓말 하네. 내가 거짓말이라. 아, 거짓말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애타게 기다리며 걱정했는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우기니 누굴 바보로 아나 하는 마음에 점점 화만 커지는 경순 할머니. 다시 안 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미안했던 마음도 사라져 버렸으니 쉬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순 할머니. 결국 오해도 풀지 못한 채 하루가 흘러간다. 다음 날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옥남 할머니. 엄마 어째 안 오는 거. 평소라면 한 번은 내려왔을 동생이건만 단단히 화가 났는지 보이질 않는데 그 시각 아침 일찍 벼 손질에 나선 부부. 밤새 잠 못 이룬 건 경순 할머니도 마찬가지. 이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지난밤 화를 냈던 것이 미안했는지 마음을 풀 요량에 동생을 찾아온 옥남 할머니. 아이고 심심하다. 니는 어디야? 예. 아이고 죽느라고 수고하시네. 할머니 참 못됐네.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영감 하던 일이나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던 동생인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나 싶은 옥남 할머니. 참다 못해 은근슬쩍 다가가 보는데 너무 똥꼬용만 따라댕기면 캐요. 햇빛이 따뜻해서 이리 왔어. 거기나 여기나 천지가 다 햇빛 들어오는데 이쯤이면 환하게 웃어줄 법도 한데 도통 마음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는 옥남 할머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아이고 하늘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왜 안 오노? 누구 죽으라고 형님은 나락을 이래 길가다 놔두고 나락도 나락이지만은 지금 농산물이 다 말라 죽잖아. 그래도 이걸 치워놔야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마음과는 다르게 엉뚱한 말만 나오는 것이 똑같은 두 사람.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 어색한 시간만 흐른다. 장마가 다시 안 오나 이제.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네. 오늘도 화해하기는 틀린 모양이다. 어느새 저물어버린 밤. 하루 종일 힘들게 일도 했으니 과일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은 경순 할머니. 평소라면 형님 집에 놀러 갔을 시간인데 오늘도 가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마음 풀 생각이 없나 싶다. 알고 보면 누구보다 화해하고 싶은 경순 할머니다. 그거 한 종이는 영감 모르고로 hun기 놨다가 우리 형님 갖다 주려고. 형님한테 아래 내가 부해가 나서 막 다시 안 온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그 형님 갖다 드리려고 그거는 hun기 놓고 요거는 영감 줄까. 형님 챙기느라 늘 남편은 뒷전이었던 게 미안했던지 오늘은 마음 먹고 남편을 챙길 생각이다. 보더라. 잡사해 이 맛도 없는데. 고맙게. 아이고 다네. 많이 잡사하다는데 영감 챙겨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암만 할머니가 먹긋해도. 아래기 나보다 젊다 할머니가 더 좋대니. 좋다 해도 영감이 더 좋지 그 할머니가 더 줄까이. 할머니가 최고네. 남편 기분 좋으라 해본 말인데 일이 좋아하니 괜히 미안해지는 경순 할머니. 그 시각
겁이 많은 탓에 밤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옥남 할머니. 아끼던 빵을 들고 동생 집으로 향한다. 동생한테 가요. 그래 동생한테 가는데 그래 아이고 빵이라도 갖다 줄까 싶어서 미안해서 고개를 숙여야지. 형이 숙여야지 어쩌겠어. 이거 갖다 주면 좋아 죽을 기라. 손자가 사다 줘 아껴놨던 빵. 동생도 좋아하는 거니 이걸로 동생 마음을 풀어줄 생각이다. 할머니 포도가 한 송이뿐인가? 저 밑에 할머니 좋아하는데 좀 갖다 주지. 영감 잡사. 밖에서 형님이 듣고 있는지 모르는 부부. 저 밑에 할맛이 갖다 줄 게 어디 있었어. 영감 하나라도 더 잡수면 그게 최고지. 이 비싼 포도를 말라고 형님 갖다 주라게 아래는. 포도를 가면 뭐 한 장을 낀데. 형님이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 기분 맞춰줄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하는 경순 할머니다. 아휴, 저는 날 보고 오지 말라고 감을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봐서는 미워 죽지. 듣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옥남 할머니. 저 밑에 형님 줄 것도 없어. 아까 봐서 뭐. 형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싶은 옥남 할머니. 듣고 있자니 천불이 나는데 에이 못된 년. 더 듣고 싶지도 않다. 사람 하나 들고 와야지. 이 배신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옥남 할머니. 주고 싶으면 좀에도 없어. 그래서 도록하자요. 때냐. 내 사포도 나는데. 말라고 주고 안 줘.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사람을 잘 못 받는 게 정말 이럴 순 없다. 빵에게 괜스레 화풀이 하는데 친동생처럼 여기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 마음이 변하다니 너무 오래 살았나 싶은 옥남 할머니다. 에이고 내가 동생을 이뻐했는데 이제 보니까 헛살한 거네. 헛살았어. 서글픈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착잡한 마음에 서러움까지 몰려온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떠오르는 한 사람.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또 꺼낸다. 아이고 널 꺼내나. 마흔도 안 돼 사고로 어머니 곁을 떠난 장남. 남편 없이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던 고마운 아들이었다. 너는 날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지? 이름을 부르면 당장이라도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것만 같은 소중한 내 새끼, 내 아들. 이제 와서 웃노. 이제 와서 웃노.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 날엔 말없이 꼭 안아주던 속 깊은 아들. 오늘따라 너무도 그리운 옥남 할머니다. 너하고 나하고 살고는 날 데리가라. 날 데리가라. 정구야 날 데리가라. 너한테 나도 가자. 아이고 내가 이 사진만 보면 가슴이 터지는 것에서 사진을 보내나요. 오늘따라 더 서럽기만 한 밤.
이 밤을 어찌 또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음 날 잠도 한숨 이루지 못한 옥남 할머니 밤새 결심한 듯 짐을 꾸리는데 대체 어딜 가시려는 걸까? 대세 집 비에 놓으면 지경수이가 나 보고 집어서 죽을 피다. 잠시라도 형님이 보이지 않으면 애를 태우는 동생이니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을 요량이다. 아이고 지경수이가 하도 빌란실이겠지. 그래서 꼬라지 비 싫어서 내 딸리 집에 가 좀 있으려고. 동생이 보기 전 서둘러 내려갈 생각에 마음이 급한 옥남 할머니. 형님 마음도 몰라주는 괘씸한 동생이니 마음고생 좀 해봐라 싶은 모양인데 평소라면 한두 번은 쉬었을 산길. 이제야 좀 쉬려나 싶은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찾는 당산나무 아래 발길을 멈춘 속내가 있다. 비나인이 잘니다. 당사님께 비나인다. 우리 동생 이제 허리가 너무 꼬부러져도 말고 여관에 싸우지 말고 어쨌든지 당사님이 도와주세요. 비나인이 잘니다. 동생이 미워서 간다지만 속으로는 항상 동생을 생각하는 옥남 할머니. 이런 형님의 마음을 동생은 알까. 그 시각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온 경순 할머니. 서둘러 향한 곳은 16점 여기 있다. 입맛 없는 남편을 위해 고기를 사러 나온 모양인데 국거리 한 거만 들자. 하루 세 끼 죽만 먹으려 하니 고깃국이라도 끓일 생각이다. 오랜만에 꺼낸 쌈짓돈. 잘못 쓸까 몇 번이나 재고 있다. 할머니 돈에다 침을 왜 그 몇 번이나 발르시야? 손에 땀이 안 나고 땀이 안 나서 미끄러워서. 아, 그래 야물게 세지세요. 딱 세리 가지 주세요. 사실 속내는 따로 있다. 반 나눠줄 수 있어야. 예, 반 나눠 주면 뭐 하시려고 못해? 우리 앞집에 예. 형님 드리라고. 아, 그래 그렇게 하신다 하면 내가 반 나눠 드릴게요. 예, 예. 원래는 안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음과 다르게 이틀이나 형님과 말을 안 했으니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경순 할머니. 의지할 때라곤 서로밖에 없는데 이 냉전을 더 지체할 수도 없으니 오늘은 꼭 화해를 해볼 생각이다. 포도하고 이거 고기하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삐뚤어져니 바라줘야지 이제. 좋아할 형님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경순 할머니. 형님 좋아하는 고기에 포도까지 있으니 분명 마음이 풀릴 거다 싶은데 급한 마음에 쉴 생각도 못한 채 서둘러 돌아가는 길. 그런데 아유 형님 어디 가요? 왜 말도 안 하고. 보따리까지 싸들고 뭔가 이상하다. 어디 가요 형님? 어디 가? 아이고 나라. 나봐 이거 나가. 뭐라? 내가 꼴보기 싫어. 내가 붙들고 있는데 갈등 싶어. 못 가지. 어떤 마음으로 달려온 길인데 이리 보낼 수는 없다. 내가 딸만 보내야. 네가 부열 질러서. 부위 안 지를게 집으로 가. 밤새 혼자 속 끓였을 형님 생각에 더 미안해지는 경순 할머니.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인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커진 건지. 괜한 자존심에 서로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픈 두 할머니다. 형님 이제 시내 나가거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야 돼. 뭐래도 혼자 먼저 갔잖아. 나랑 같이 가야지.
우리 집에서 늘 기다려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나는 기다리느라고 죽을 뻔했다. 죽는지 사는지 우리 집에 갔다 가니 뭐 우리 집인지 우리 집에 갔다 가는 줄 알았지 뭐 그걸 아는가? 우리 집 간다 걔는 가가지한테. 안 가요 아는가? 그 우리 집에 갔다 가는 게 우리 집에 뭔지 갔는가 이거지. 이제야 오해가 풀린 두 사람. 아이고 참 가짠단하다. 아이고 형님 때문에 죽겠어. 얼굴에 진 주름마저 닮은 두 할머니. 지금까지 그래왔듯 눈 감는 그날까지도 함께 할 거다.